대장님, 이스라엘 놈들한테 반격받고 있습니다. 다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대장님, 크크야, 니네 대장님 거기 없고 다른 나라 5성급 호텔에 있음? 우린 싸우라 해놓고 지는 외국으로 튀었다고. 초장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지배한 하마스는 민간인들과 하부 조직원을 방패로 세워 연명하는 부패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마스는 부패 척결을 외친 덕에 주민들의 인기를 얻은 단체였습니다. 너무 많이는 말고 2000년대까지만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2006년까지는 파타라는 정당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파타는 너무 부패한 세력이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받아온 원조금을 횡령하는 데 급급했죠. 해외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원자는 이유가 고위직 배불리라고 준 게 아니라 극빈층을 구호하려 준 건데 말이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데자뷰가 느껴지신다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전에 비슷한 문제를 겪어서 결국 멸망한 국가를 다룬 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부패한 파타를 대신해 통치할 세력을 찾던 주민들은 때마침 괜찮은 대안이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대안은 바로 부패 척결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강경파 세력 하마스였죠. 하마스는 결국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 2006년 1월 총선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132석 중 과반이 훌쩍 넘는 74석을 가져가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 뒤로 사실상 하마스가 집권한 가자지구와 여전히 파타의 입김이 센 서한지구와 갈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 선거에서 이겼다고 당장 성공적인 정권 교체를 완료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공식적인 통치기구 이외에도 관습적인 비공식 통치제도가 팔레스타인에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무크타르 제도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종마을 촌장, 이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거에 승리했어도 친파타 성향의 무크타르가 각 지방마다 포진해 있었고 이슬람권의 문화 특성상 무크타르의 권한이 몹시 막강해 하마스가 아무리 중앙정부를 장악해도 실효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머리만 내 거고 손가락, 발가락이 내 것이 아닌 상황이었죠. 하마스는 이 갑갑한 상황을 유혈사태로 풀어나갔습니다. 헬레스 시족을 몰살한 것이 그 첫 번째 예시이고 2009년에만 630명의 무크타르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630명의 무크타르를 어떤 방식으로 교체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적들을 상대로 순순히 끌고 내려오진 않았을 터 정권 교체 과정에서 이래저래 인명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에도 친하마스 성향 무크타르 70명을 새로 옹립해 정치 판도에 변화를 주기도 했죠.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사법기관을 우회했습니다. 현대화된 명문법이 아닌 팔레스타인 사회의 무슬라하라고 불리는 일종의 이슬람 관습 율법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사법기관이 무력화되었고 하마스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들이 잡아가고 세금을 탈루하면 국세청이 출두하는 등 국가에 해를 끼치는 요인이 발생하면 자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삼권 분립이 있어 서로의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데 하마스가 초법적인 권한을 단독으로 쥐고 있으니 자정은 불가능했고 부패가 당연히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 기구가 팔레스타인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거보다 현 정부가 더 부패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23%에서 62%로 8년 만에 약 3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만족하는가? 라는 항목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25%에서 51%로 약 2배 증가했습니다. 하마스는 이 여론을 쥐꼬리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가자지구에서 시민 25명을 재판 없이 사형시키는 등 인권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죠. 반부패를 주장하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주민들에게 파타와의 차별성을 인정받고자 더더욱 무리수를 던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의 관계였죠. 파타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대화 대상으로나마 여겼던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든든한 백 미국은 하마스를 이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왔던지라 하마스가 시료 지배하기 시작한 가자지구에는 서방 국가로부터의 원조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종교를 믿는 이슬람권 국가로부터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슬람권 국가들에게 밉보이지 않고자 이스라엘에게 더 강경하게 나가는 모습만 보이다가 올 들어 민간인까지 살해하는 참극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침공 물밑 작업 중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이란 등 여타 이슬람 세력과의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의심되죠. 문제는 하마스의 방침이 주민들의 지지를 더 이상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몰아내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빈곤과 실업, 부패 등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마스는 주민들의 염원에 전혀 응답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분쟁이나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동에서 권위 있는 언론 알자지라의 보도에 의하면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는 카타르의 수도 모처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주민들과 부하들은 자신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죽어나가는데 본인은
모두는 안전한 곳에서 호강하고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한 부패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자의 집권력 때문에 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 세계의 화약거라고 불리는 중동에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속히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